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사회에서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참사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문제인데요. 최근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확 바뀌고 있거든요. 주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엄청난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흐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의 실태와 그 악순환. 둘째, 국가의 시스템적 대응. 마지막 셋째, 인간적인 피해와 우리가 나아갈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1장. 범죄와 악순환입니다. 도대체 어떤 냉혹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먼저 짚어보죠. 이 자료가 오늘 해설의 핵심 배경을 딱 보여주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이나 혐오 발언이 꽤 방치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 이른바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게 자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게 정말 확 와닿는 최근 사례인데 한번 보세요. 수년간 세월호랑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렸던 50대 남성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이런 행위를 단순한 악플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중대 범죄로 못 받고 철퇴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구속된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익명성이라는 그 단단한 방패 뒤에 쏙 숨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그 끔찍한 공격을 지속해 왔는지 범죄의 민낯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50대 피의자 A 같은 경우는 유가족 사진을 몰래 가져다가 막 합성하고는 연기자들 아니냐며 모욕을 줬고요. 반면에 60대 피해자 B는 무려 700개가 넘는 영상에서 이건 마약 테러다 같은 엉터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본인 후원 계좌까지 떡하니 올려놓고 돈을 벌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쓴 우발적인 악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치밀하게 설계된 계산된 악순환이라는 거죠. 이 구조를 세 단계로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막 뿌립니다. 두 번째, 이게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헤집어놓고 진실을 뒤틀어버리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될까요? 논란이 커지면 조회수가 폭발하고 결국 가해자는 후원금을 쓸어 담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남의 끔찍한 고통을 현금으로 맞바꾸는 기막힌 구조인 거죠. 자, 그럼 국가가 어떻게 나섰는지 2장 시스템적 대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정부 최고위층에서부터 시작된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별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국가 차원의 전면전이 선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응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흐름이 딱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시동이 걸렸고 작년 7월에는 아예 경찰청 안에 2차 가해 범죄수사과라는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서 피해자들을 줄줄이 구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이 해외 서버나 글로벌 플랫폼 뒤에 숨으면 못 잡을 줄 알았겠지만 경찰 수사망이 그야말로 전방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플랫폼이랑 직접 공조해서 악성 게시물들을 다 날려버리고 있고요.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다른 재난 사건까지 싹 다 훑으면서 익명성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죠.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의 발표 자료에서 이 대목 한번 보실래요? 수사당국 입장이 아주 단호합니다. 허위사실 퍼뜨리고 비방하는 짓거리, 이거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시스템 전환의 배경에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도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가짜뉴스와 모욕적인 댓글은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경찰 전담팀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두었죠. 마지막 3장, 인간적 피해와 앞으로의 길입니다. 엄격한 법적 제재 뒤에 가려진 피해자들의 진짜 현실을 들여다봐야겠죠. 유가족 협의회 분들이 내신 논평 자료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족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연기자라고 부르고 얼굴을 캡처해서 매일 조리돌림하는 행위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밑바닥부터 짓밟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폭력인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 문장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가해는 참사의 연장이며 그것이 남긴 상처는 어떤 말이나 사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롱과 혐오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참사나 다름없다는 피해자들의 뼈아픈 고소인 거죠. 과거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정말 참담한 패턴이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재난의 이름만 바뀌었지 폭력의 방식은 똑같이 반복됐어요.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시책팔이, 자작극 같은 무서운 낙인을 찍어서 입을 막아버렸고 결과적으로 그게 책임자들이 쏙 빠져나가게 만드는 기막힌 도구로 쓰여왔던 겁니다. 다행인 건 이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최근 경찰이 보여준 엄격한 구속 결정과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면서 혐오를 방치하던 과거의 사슬을 드디어 끊어내고 법은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진짜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물론 경찰이 잡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무게에 딱 맞는 진짜 엄벌이 내려져야만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덜컥 겁을 먹고 이 지긋지긋한 비극의 릴레이를 영원히 끝낼 수 있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차 가해를 풀이 뽑는 건 그저 악팔러 몇 명 잡아넣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회가 진정한 생명 존중,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기조를 아예 시스템으로 굳히기 위해 5대 구조적 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사망을 훨씬 더 촘촘하게 짜고 피해자 보호법을 업그레이드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당신들도 방관하지 말고 책임져라 라고 법에 명시하는 등 아주 포괄적이고 든든한 해법들이 담겨 있죠. 자, 이렇게 진실을 향한 길고 긴 발걸음이 드디어 의미 있는 전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제 익명성이라는 비겁한 가면이 더 이상 가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디지털 문화는 과연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갈까요? 오늘 해설 자료가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